일부 행사가 끝나고 이 토론을 정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정책 토론을 두 번째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이름은 이팀경이지만 대표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까 축사에서 우리가 대충 짐작했듯이 국방부를 막 혼내고 어쩌고 하는 것이 지금은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특별법 개정안이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 특별법 개정안이 다 안 되더라도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촉진시키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되어서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또 시군 이러한 관계기관들이 협력해서 상생의 발전 방향이 도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발표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 박승훈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광주광역시 배복한 군공항 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주제 발표를 하신 후에 토론회에는 지금 앞에 계신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총회장님께서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먼저 국방부 박승훈 단장님과 광주광역시 배복환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짧게 5 내지 6분 정도 내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박 단장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박승훈 부장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 개요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소피해 및 도시발전 저해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종전부지 지자체 요구에 의해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를 하게 되면 종전부지를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절차는 크게 도표에 보신 바와 같이 지자체 군공항 이전 건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부지 선정 시 해당 지자체의 협의와 주민 투표로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 사업 계획도 해당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 경과를 보시면 14년 10월에 강주시에서 국방부에 이전 건의를 함에 따라 이후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16년 8월에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8년 정책 연구 영역에서 선정한 전남도 내의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를 하였으며, 이전 후보지역 지자체가 지속적인 반대 및 대화 자체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19년 3월에 국방부 장관이 강주시장님 및 전남도지사 면담을 통해 이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감에 따라 19년 12월에 군공항 이전 사업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시도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전 후보 지역 지자체가 이전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강주시는 가능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전남도는
지자체와 사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이전 사업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지자체와 가능한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나 지자체의 반대가 현재까지 완강해 협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강주시 및 전남도와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되 이전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전남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는 지자체 설명 및 협의 등을 거쳐 특별법상의 공항 입지 및 군사작전 적합지역으로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장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강주 공공항 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주시 공공항 정책과장 김영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 강주 공공항 이전 사업의 비전과 추진 배경,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상황, 그리고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방부 및 정치권에 드리는 건의사항 말씀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업의 배경은 제가 저걸 좀 보고해야 되는데 글씨가 적어가지고 보고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 사업의 배경은 새천년 강주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3대 실천 방향으로는 이전 사업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이전 지자체에 제공하고, 그리고 이전 지역민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공간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강주 공공은 1964년부터 강주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해안 연공강의를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급속한 도시화로 군 경기구역까지 주거지가 확산되어 더 이상 어떠한 그림도 그릴 수 없는 빽빽한 도화지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은 국가적으로는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 작전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군 작전의 운영을 개선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에는 그 반세기 이상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피해를 해소하고, 그리고 재산권 및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지자체에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 개요는 사업비는 총 5조 7,5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그동안 강주시에서는 16년 8월 달에 국방부로부터 공공항 이전에 대한 적정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상생발전위원회 합의해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이 이전한다 그러면 군공항도 전남의 어느 지자체에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조기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였고,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강주 전남 시도지사가 국방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국방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 3월 달에 강주 전남 정책대안 마련 공동 TF를 구성해서 소속히 대정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강주시 건의에 대한 국방부 및 전남도의 입장입니다. 국방부 입장은 현재 수원 군공항 이전 교착 사례를 들어서 관계 지자체 간 사전에 충분한 동의 수준의 협의 없이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곤란하다, 이런 어떤 입장입니다만은 우리 국방부 입장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은 지금 현재 화성은 전남의 유력 지자체와 지리적 환경, 그리고 인구의 증가면
재정 자립도 환경단체의 활동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2월에 국방부가 화성 항공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때의 상황과 대비해서 우리 강주시는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는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적절하게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방부는 조속히 수원과 우리 강주공항 이전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동일한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판단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남도의 입장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이전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재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충분한 지원 대책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도 판단하겠지만은 현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걸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다는 점을 깊이 숙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금년에 기부대 양여 사업에 국가 지원 대책이 담긴 사안을 발의한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을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우리 강주 지역 시민단체 및 여론 동향은 이렇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입니다. 제 기가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고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의 이게 공약이거나 이런 부분은 월간 분기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방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판단하기를 국방부가 이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강주 군공항 이전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은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아직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까지 일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첫째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우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해당 지역에 현지 출장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면 단위, 마을 단위, 경로당, 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시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해서 민간단체 간 적극적인 교류와 또 이전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재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방부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국방부에는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입지 선정이 충족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기한을 굳이 말씀드리면 다음 달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 설명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속한 시일 내 또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공식화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법 제4조에서 언급하는 어떤 그런 지자체와의 협의 사안이 동의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견 청취라는 절차적 개념임을 다시 한번 숙고 바랍니다. 그리고 현 특별법 제17조에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도 아직 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안 계시지만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는 현 발의된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전남도의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심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시기 전에 지금 발표 자료는 제가 조금 다르게 가져왔는데요. 짧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광주군공항, 수원군공항, 대구군공항 지금 세 군데 지역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대상지가 되어서 원래는 16개 기지가 다 대상이지만 현재 특별법상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한 20년 정도 해왔는데요. 국방위에도 전문가로 참석해서 관계법을 만들 때도 다 참여를 했고, 현재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되어서 군이나 의성 군민들 또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다 특강을 해서 이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가 직접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대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또 지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좀 산증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광주에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손을 들어주시네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가능성 없습니다. 국방부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럼 왜 이전할 수 이만큼까지 왔는가? 상황이 다릅니다. 민간공항을 함께 통합해서 이전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공항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인천공항이 있고 영남권에 사실상 제2허브공항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부지를 통해서 항공산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 근교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이나 군위 같은 경우에는 소멸 지자체 중에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그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나 국방부가 현재 광주군공항, 수원군공항, 심지어는 대구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근까지도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소송으로 피해 보상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돈을 잘 안 줍니다. 근데 지금 군소음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는 국방부가 요청하면 기재부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줄었고요. 그리고 민간공항과 관련되는 공항 관련 법에 75웨클부터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소음 특별법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제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핵심 피해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85웨클 내에 있는 지역을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하고 이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군공항 관련법, 군공항 군소음 특별법에는 그 토지 보상이나 이주 보상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 군소음 특별법을 추진할 때가 2000년대 중반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토지 보상, 이주 보상까지 하면 8조, 10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몇 년 지났죠. 제가 볼 때는 3배 곱하기 해도 한 30조 가량이 들 겁니다. 30-40조가 가량이 들 텐데, 이런 비용들을 사실은 정부는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개정을 해야 되지만 군소음 특별법의 핵심 피해 구역 85웨클 이상의 피해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대구공항을 이전해요.
뭐 군의로 같은 의성 같은 공동 후보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는 소음 완충 지역이 있습니다. 공공항 주변에 85에클 이상, 심지어는 80에클까지 땅을 다 사들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 보상, 이주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이나 수원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이전해서 이제 경북 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생기지만 그러면 예비우전 후보지, 이전 후보지까지 사실은 주민동의나 지자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주민 투표를 해도 안 될 거고 또 결국은 지자체장이 마지막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도 저도 광주도 여러 번 가보고 수원도 가보고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85에클 안에 집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85에클 안에 있습니다. 뭐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75에클 안에 사람은 살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주택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기간을 명시하고 또 그 재정이 드는 거 기부대 양형 방식 플러스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 다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행법상 아까 김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론화위원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도 썩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가짜뉴스 말씀하셨죠. 지금 군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상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다 합의하고 절차를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7월 31일 날 이제 최종 부적격 판정이 날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왜 이런 큰 문제가 있지만 가만히 있느냐?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지역에 85에클 지역에 뭐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직접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사실은 정부가 부담 느낄 만큼 아니고요. 국방부도 부담 느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내용들도 현실성 있는 내용들로 바꿔야 되고요. 예를 들면 공항시설법에 민간공항 관련되는 법이 공항시설법입니다. 공항 입지를 만들고 우리 제주공항 아시죠? 제주공항 할 때 주민투표 제주도지사나고 기초지자체 동의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입니다. 민간공항이 중요합니까? 군공항이 중요합니까? 저는 군공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대인데요. 이런 중요한 군공항을 하는데 정부는 국방부는 주민 동의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밟겠다고 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민주적인 건지 국가를 위하는 건지 자기들의 부처이기주의인지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앞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여러 가지 개정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군소음 특별법 내에 그 피해 구역의 핵심 피해 구역이 보통 1종 95에클이고 2종이 90에서 95에클입니다. 그리고 3종 지역 중에도 85에클 가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민간공항은 다 토지보상, 이주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소음 특별법에도 반드시 들어가서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국방부가 부담을 느끼면 광주공항, 수원공항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 자동으로 이전합니다. 대구, 수원, 광주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85에클 지역에 사는데도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바로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핵심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 협의회 관계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께서 꼭 명심해 주실 게, 분소음 특별법의 개정이 된다면 대도시 군공항 다 이전시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으로 가겠는데요. 지자 세 분하고 오주 광주시민사회 총연합 총회장님 함께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 단장님한테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국방부 장관 저희들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장관은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단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게요. 현행법이 됐든 개정됐든 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국방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거.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거 있죠. 우선 예비 후보지를 한두 개 하지 말고 한 5개 정도 푹 던져주라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과 국방부에서 할 역할을 논해가지고 같이 양수 겹장으로 들어서면은 설득하는 방법도 나오고 나올 것이다 해서 얘기를 했었고, 우리 국방위원장 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진지하게 했고 국방위원장도 답을 해줬어요. 이 두 가지를 다들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기분으로 박 단장님이 저희 단체하고 일을 같이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토론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을 해주세요.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같이 간다는 자세로 해 주실 걸 우리가 박수로 좀 기대해 볼까요? 대답해 주세요. 네,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예, 조직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우리 최일병 대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빠른 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떤 방향 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뭐 법을 개정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속히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십시다. 박 단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답을 받았던 것도 왜 그랬느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미 2014년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16년에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하다 통보까지 해주신 국방부의 행태, 지금까지 기다렸던 행태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실망하기 그지없는 부작위에 거의 유사할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과 그런 것을 버릴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약속하신 대로 국방부의 단장님의 정말 노력을 기대를 하면서 토론을 이제 정식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앞에 세 분 발제하신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오주 총회장님께서 세 분 발제의 내용을 들으신 토론을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토론자 오주입니다. 정치권에부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 그 정치권에는 시간공에는 다 빠지셨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의 박승훈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님께 말씀을 요약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의 그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라는 적정 통보가 되었다는 기위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지금 지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국방부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4년 이렇게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너무 긴 시간이고 그동안에 아무런 진척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시고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그가 하고 작년 6월 달에도 이 당시 한현수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님 말씀하시기를 관계 지자체와 협조해서 우호적인 협의 여건을 조성해서 후보 지역 지자체장과 공식적인 협의 후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또 그도 1년 동안 국방부는 우호적인 협의 여건 조성을 위해 무엇 해서 그 협의 여건이 조성이 된 일이 있는가, 후보 지역 지자체장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광주 시민사회에서 현행 특별법의 기부대 대여 방식, 대양해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우리 지역 이용진 국회의원이라든지 수원의 김진표 의원님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요약해보면 첫째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절차별 기한 도입하고, 두 번째는 이전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기부대 양해 방식의 국가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향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방부의 계획은 사실상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회라는 개념인데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나 추진 경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요구하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추진 현황과 추진 경과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결국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저희가 먼저 보시게 되면 왜 4년 동안에 분명히 광주공항 입장에 봤을 때 4년 동안에 끊임없이 과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아웃풋에서는 온스텝을 못 갔다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과거 여기 아까 강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공항도 똑같이 예비 이전 후보지 단계에 똑같은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접근했던 방식이 우선 예비 후보지를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면 훨씬 더 그 지자체하고 설득과 협의와 좀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걸 시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화성시에서는 권한쟁의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각하 부분이 나왔지만 결국 이제 저희들이 어떤 수원공항의 선례를 통해 봤을 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비 후보지를 지정하는 그 부분 원스텝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원공항에 보니 결국 지자체 다음 스텝은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가면 지금 현재까지 특별법에 보시면 그때부터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그 다음에 지원위원회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종전부지 지자체단체장님도 들어가지만 이전부지 지자체단체장님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님도 다 같이 참여가 돼야만 됩니다. 그것이 구성이 돼야만이 그 안에서 이전 후보지를 다시 논의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구성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종전부지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텝을 받고 협의를 하고자 하나 반대 사이드에서는 아예 협의와 참여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음 스텝 예비 후보지까지는 국방부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의나 승인 단계 없어도 온스텝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군공항 입지 적합성 플러스 군사 작전성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만족하는 예비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반대 지역 지자체 단체장과 그 주변까지 같이 합류되지 않으면 결국 다음은 못 가기 때문에 결국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 저희가 군공항 이전은 온스텝을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군공항을 완성을 하고 군공항을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공항 신공항으로 들어가고 저희의 그 종전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마지막 아웃풋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추진 전략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를 갖고 저희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공항이 가장 빨리 나가지만 수원공항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갔고 광주공항이 가장 지금 늦게 나가고 있는 지금 형국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스텝은 느리지만 마지막 고린 시점에 놓고 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플러스 이전 주변 지역 지자체 간의 어느 정도의 대화와 서로 간의 협의와 공감이 없이는 이 공공항 사업 10년에서 15년 사업은 절대 빨리 나갈 수 없다는 경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덜이었지만 결국은 앞으로 향후 그런 추진 계획은 뭐냐, 결국은 그겁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자체 부분에 있어서 협의 자체를 지금은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남도까지는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해당되는 이전 부지 지자체의 참여와 협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저희들이 방문도 협의 자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 향후 추진 계획은 최소한 여기서 말씀한 전남도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지금 아까 육자회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어느 정도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스타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예비 후보지 부분에서는 반드시 조속히 예비 후보지를 선정을 통해서 광주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다 구체화된 예비 후보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가속화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향후 추진 계획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특별법 개정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저쪽으로 다 질의가 돼서 답변을 제가 많이 드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며, 지금 특별법은 아까 김진표 의원님하고 민홍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위에서 지금 계류되어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 전문위원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방부를 포함한 기재부 모든 관계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과정에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민홍철 의원님이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익적 측면, 즉 국가안보적 측면과 그 다음에 그 이전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편의 측면의 어떤 두 가지의 조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마 국방부도 그런 국방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안보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그 특별법을 보시게 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자 하는 측면에 한 가지가 있고, 또한 이전 주변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전부지 군공항이 빨리 가속화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광주시 측면에서의 측면과 반대로 이전이 돼야 되는 이전 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국가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이 같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반드시 더 나은 그런 법이 개정이 되도록 국방부도 적극적인 참여와 심층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기존의 어떤 사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전향적이고 고민 속에 그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국방부 입장을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초안은 저희가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차원에서 장관님까지 그 방향이 결정이 되고 다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부처의 의견이 종합이 돼서 다시 논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국방부의 방향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건건마다는 드릴 수 없고, 그런 큰 틀 차원에서만 전향적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밝은 또는 뭔가 그 기대가 되는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한 말씀 첨삭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아까 김진표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메모를 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최초의 특별법은 이전 후보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걸 배려해서 만들었다. 그건 실토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작이 잘못된 법이에요, 이게. 국가사무이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큰 힘을 잡고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안 된다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은 국가가 이게 국가입니까? 이 법을 개정안에 우리 실무자들 내 말 메모해서 김진표 의원, 이용빈 의원 또 국방위원장한테 나중에 정리해서 내가 항의하고 보완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1단계를 지금 국방부에서도 1단계 내일 모레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2단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기서 반대하면 우리가 한 발짝도 못 가는 건 이놈 법 체계가 문제니까 앞으로 개정 법률 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듣되 그 영향력이 확 줄이라 이 말이에요. 확 줄여. 국가의 사무인데 왜 기초자치단체장이 좌지우지하는 놈을 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느냐.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런 일을 하면 국방부에도 힘이 더 되겠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돈 문제도 국방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재정부가 있고 기획예산처 다 있어. 국가 예산을 국방부에서 왜 걱정을 해요? 법에다가 그 근거만 내주면 다른 부처 중앙정부에서 다 알아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자꾸 겁을 먹고 현행법이 이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고요.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는데 우리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같이 이겨냅시다. 부탁합니다. 국방부 측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겠고, 다음에 국회의원들 지금 말은 이렇게, 나도 국회의원 좀 해봤지만 말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걸 감독을 해야 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개별적으로 질문 다 던지고 답을 받고, 너 뭐 했느냐, 너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너 뭐 했느냐, 우리가 요구한 거 뭐 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고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평가할 때 우리가 그걸 다 써먹자고요. 첨삭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오주 회장님, 예. 또 국방부 답변은 들은 걸로 해줄까요? 일단은 그럽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토론을 해주세요. 주위 이제 토론에 나왔으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주광역시의 북한대학 대법관 정책과장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광주시야 당연히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광주시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자면 2018년 8월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 상관없이 이전하겠다는 것인가, 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은 분리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인가? 그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헌짐에 군공항 이전 관련 그 광주 전남 정책 대안 관련 그 공동 TF팀 운영과 그 전망, 로드맵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은 시장님께서 민간공항 이전은 2021년까지 이전한 것이 시장과 전남 도지사 간의 시민과 전남 도민에게 대한 약속이다. 또 그러면서 리더자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시장님이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뭐 약속을 가볍게 여기신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우리 오주 회장님도 뭐 시의회 의장님도 하시고 또 우리 최일병 회장님도 차관도 하시고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직속 상관의 위법 부당한 사안이 아니면은 이게 복종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를 갖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시민들에게 일관성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 시의 방침은 아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항 이전 TF 문제는
크게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이게 로드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도의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정책 TF가 마련돼 있고요. 또 그 실무 TF로 해가지고 국장하고 과장들이 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금 방향이고, 두 번째는 광주발전연구원에서도 정책 대안과 또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자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 대안의 어떤 신뢰성과 이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또 첨삭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음에 뭐 배곡관 과장은 질문을 따로 할 시간이 별로 주최 측에서는 없고 시민단체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주시의회에 가서 성명 발표를 하고 광주시장, 전남지사에게 좀 압박성 성명을 발표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 내가 그 성명을 발표하고 한 이틀 후인가 언론에 보니까 지금 배복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시장이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것은 이런 방법 대답도 안 하고, 어떤 기자가 질문했는지 어디서 질문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민간이 공항을 이전할 것이냐, 그거는 틀림없이 이전합니다, 이 답은 하고.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때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것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그 폐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강하게 때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어. 광주시에서. 그러고는 이틀 있다가 뭐 민간공항은 약속 들어갑니다. 그럼 시민단체가 말한 거는 헛소리고 자기들 하는 거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광주시장이 없어서 배복한 과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안한데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나는 우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일개 이제 과장입니다만은 시장님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든 그 행정과 정치력을 발휘를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면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은 그 민간공항 2021년까지 약속을 처리하고 통합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시기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가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곤란한 질문은 참 답변 잘하시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시장님한테 밑에 보좌관들도 우리의 시민단체하고 같이 일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딴 생각을 안 먹도록 보좌를 잘해달라는 그런 폭넓은 질문 내지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또 우리 어디 회장님? 또는 있으면 광주시의 이야기는 되게 이해는 됩니다만 예. 우리 최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꼭 당사자로서는 그렇죠. 논의될 사안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고, 여기 이제 마치 국회의원들이 의사일정 관계로 순서를 못하고 다 하셨는데 여기 언론인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권이나 오늘 참석하신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이 광주 지역의 최대한 그 현안 사업이자 수건이 소위 광주 우리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 전남 문제이자 국방부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들을 일일이 다 설득하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노력해서 앞장서 가지고 그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그 뜻이 어떠냐고 제가 묻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은 묻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
두 번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시도 국회의원 간담회 정례와 아까 뭐 6인 6자 회담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이 국방부의 담당자께서 이 내용을 상부에 그대로 전달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국방부의 활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3시가 다 되네요. 조금 진행을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주제 발표와 주변 토론이 일단 된 걸로 보는데요. 나중에 우리 이재혁 대표님께는 따로 제가 만물이 받을 때 한 가지 교육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프로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신 어르신들께서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자한테도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좋은 아이디가 있으면 더욱 좋고 아니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플로에서 몇 분의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질문하실 분 손을 들고 먼저 자기소개 좀 하시고 발언을 질문은 보통 한 2분 정도에 끝내주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송원연입니다. 저는 군부대 군공항 근처에 85의 이상이 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구에서 아주 구민이 오고 의성에서 이렇게 흔들이 가져왔습니다. 가서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서로 자기한테 유치를 하려고 쫓기를 입고 그냥 이렇게 100% 해주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하고 강조를 비교했을 때 야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그분이 입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모안에 사신 분들한테 다 보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면 우리 강주시에서도 열심히 하겠고 우리 단체에서 하겠지만 너무나 홍보가 부족하다. 언론 홍보나 어떤 이득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홍보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우리 홍보 부족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런 의성에 가서 내가 느끼고 갔다 오면서 저는 지금도 그 사진 찍어가지고 무한 사람만 만나면 정말 이러더라. 그래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평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85에이클 이내만 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이렇게 절반을 나눠주고 안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 한 통로인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 사례 같으면 75에이클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은 현재 80에이클까지 하고 있는데 대도시는 85에이클인데 80에이클로 낮출 수 있는 법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전문가이신 아무래도 이제 후보부는 우리 시관련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승 단장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우리 강공항 이전이 이게 지금 한 발짝이 문제가 아니라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을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발자국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다가 홍보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강주 시민들 대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무한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전 후보지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저희들이 무한 가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방부가 화성의 경우를 이렇게 또 비교를 하셨는데 화성도 이게
그 이전 후보의 선정을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협의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이게 그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다르니까 이전 후보를 선정해 주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총회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마을 찾아다니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주가 누구보다도 언론사가 많습니다. 언론사가 진짜 많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갑자기 지금 여러 개에서 시청에서 네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상 같은 데 그런 데 가보셨으면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저는 지금 현재 만약에 공항에 옮겨간다 하면 무한으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정말로 그렇게 안축지역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태양광을 만들어서 해준다. 저는 무한으로 지금 하시는 공부대 옆으로 이사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한 사람들은 완전히 사진을 보내주고 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건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한이라고 하지 말고 경북 의성하고 군의하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좋은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 강시민도 없고 전남 도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대구 군의 가서 보고 의성 가서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있는데 왜 이런 자료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까? 정말 언론 홍보가 지금 언론이라면 강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서 어디다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20년을 혼하게 되면 농어촌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런 판에 플러스 마을이 융성되고 지자체가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원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이건 내가 정리를 하고 잠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선 이제 우리 어르신께서 잠깐 이 관련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중에 이제 대구 공항 이전 사례에서 의성 군민들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이 왜 저런가 전투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지금 광주공항 이전 추진 협의회나 관련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도 하고 공식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사전에 이런 물밑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군수님들 설득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대규모 주민교육도 했지만 이장님들이나 그런 또 여러 단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장에 가서 제가 직접 특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구가 이만큼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담당 과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저기 앞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하고 소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의 장관도 계시고 국장님도 있지만 가장 핵심으로 이 일을 끌어가는 분이 광주 담당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구 담당 과장님이 몇 분 바뀌었지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통화하고 소통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지금 단장님 바뀌셨는데요. 그 전에 단장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했습니다. 제가 국방부도 방문하고 차관님도 여러 번 만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협의회나 시민단체 민간에서 통칭해서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힘을 모아서 어디가 되었든 관계기관 또 해당 지자체장을 만날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 분을 설득해서 그리고 그 공무원들 설득하고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센티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의성, 군위 공동 후보지가 이제 주민투표 결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군위는 이제 단독 후보지만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온갖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있는, 그리고 그 단체장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에서 공감대 형성, 또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많은 국책 사업들이 지역 간 갈등으로 수십 년째 표류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런 지역 간 합의보다는 정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아까 그 민영배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죠. 광주공무원 폐쇄하는 거 맞다고. 폐쇄해야 되겠죠.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하지만 국가안보가 달려있고요. 저는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가서 이제 재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이렇게 짜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51페이지 보시면, 자료집 51페이지 보시면 전국 공공항 현황이 나와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항 이전 특별법 있기 전에 예천공항으로 제11전투비행단 F-15K를 운영하는 그 기지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왜냐하면 소음 소속 때문에 국가가 이제 이용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남 지역 한번 보십시오. 공항이 없습니다. 어디 딴 데 갈 데가. 부산 같은 경우에 전북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미군기지예요. 전라도에는 지금 무안공항이 민간공항인데 거기밖에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무안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고요. 대구 사례하고 수원이나 광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항공산업 유치한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하여튼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비 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활성화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예비 후보지가 조만간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같이 손을 드셨는데 어디에 누구신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서창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정형필이라고 합니다. 서창동. 예. 정 누구시죠? 정형필입니다. 정형필.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 분들 만나가지고 직접 해서 말씀장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더라도 좀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좀 줄여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승웅 사업단장님하고 외국관 우리 정책과장 두 분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질문이 좀 나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평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에 지역 주민들은 많이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에 따라서 우리 광주 지역 공공항 이전과 타 지역 지역이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항 같은 게 특성이 있겠지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막대한 이득을 지방정부에 줬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폭적으로 공공항 이전을 할 때 홍보라든가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지역 주민들도 많이 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저는 공공항 이전이 우리 특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특히 중심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고 소음 및 또 안전사고가 위험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바로 공항의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4년도에 이 공항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한 6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고라든가 그런 위험성을 내포를 했었고, 또한 우리 아이들, 특히 미래를 짊어져 나갈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우리의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우리 전투기가 가까이 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능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 무기들이 굉장히 그 성능들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정패라든가 언론에서 그 신인균 그 자유국방 네트워크 그런 국방학자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양국 그런 그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도 참 무기가 많이 좋아졌다. 뭐 현무 1, 2, 3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 군공항이 이 시내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육해공은 첨단 장비가 많이 도입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요즘 최근에 뭐 F-35라든가 또 PSI라든가 또 글로벌 호크라든가 그런 첨단 장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시내에 있지 않아도 약간 외곽에 떨어져 있더라도 성능들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까이 우리 뭐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전 같으면 뭐 10분, 15분 걸리겠지만 지금 평양까지 5분이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그 성능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어떤 군공항이 시내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유를 또 설명하고요. 죄송합니다. 정인필 씨. 잠깐만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위주로 예. 간략하게 좀 예. 메시지를.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주변 분들의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어떤 주도로 어떤 정책이 반드시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인정을 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 지역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주민 투표를 하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특히 우리 강주 군공항이라든가 받아들인 모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배 과장님과 인정하실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정말 군공항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얼마든지 대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아까 노무현 정부 때 말씀하셨던 그렇게 대폭적인 경기에 지원한다 하면 얼마든지 지자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군공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파 규정이라든가 미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국방부 단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군하고 어떤 관계도 있는지, 저희 주변의 탄약고 같은 경우는 미군 탄약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추진 의지는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공한 사업단도 공항이 수습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시설과 관계가 있느냐 부분에서 저희가 16개 공공항 중에 10개가 미군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또는 미군 시설로만 이루어진 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미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서 향후 미측과 만약 부지가 선정이 되면 협의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그러면 소파 규정이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설과 그런 걸 공유를 해주는 또는 반환 부분은 소파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조약까지 해당이 될 것인지는 향후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파는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말씀하고 잠깐만요. 이제 우리 이정재 회장님하고 조금만 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최 대장 비롯해서 준비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간단하게 이건 국가 추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5조 7,500억 정도 되는 사업 규모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무안에다가만 이렇게 고정할 것이 아니라 연발상을 좀 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영어 단어 하나만 소개하고 다음번에 내가 넘길게요. 임파서블로 하게 되면 불가능해요. 근데 아예다 컴마 하나 찍으면은 아예 파시블 불가능이라고 없습니다. 우리 광주가 좀 늦게 됐는데 저를 요구를 많이 얻어봤어요. 이 공항 추진하는데 발전하는데 그러나 이건 꼭 해야 한다는데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일도 제끼고 왔어요. 그런데 예비 후보를 무안이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다양성 있게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5천억이다 이게 아니고 한 3조 주겠다. 그러면은 각 전라남도에도 영암도 있고 호음도 있고 해남도 있고 자기들이 이건 인센티브를 진짜 주니까 우리가 해야 쓰겠다. 공모를 해 공모. 그건 쉬운 방법이지. 여기서 뭐 법을 거치고 뭐하고 뭐 그건 시간만 끌기 작전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다른 일도 큰 일 많이 해보고 학교도 이렇게 지어보고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많이 해요. 돈을 얼마만큼 투자해줘서 그 지자체 단체장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서로 이렇게 오도록 해야지. 왜 딱 고정된 생각만 가지고 무안에다만 이렇게 해서 후보지를 정하냐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 후보지 공모를 해 공모 서로 올라가 서로. 그러니까 그런 병원이 들어가네 의대가 들어가네 그건 말도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공항에 대해서만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침 그런 것을 연구해 온 분이 있어요. 우리 박창순 항공대장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후보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만 하지 말고 연발성으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서 하는 데는 도와주겠다. 몇 조를 도와주겠다 하면은 서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창순 대장 한번 이야기해서 저 말에 동의하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많은 그 토론을, 네. 유익한 토론을 많이 하셨고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종사 36년 근무하면서 광주시청 항공대장으로 퇴직했고 광주공항에서 23년 동안 광주공항에서만 23년 동안 항공대장을 하면서 12, 13년 전부터 광주무안공항은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공청회를 따라다니면서 발표도 했었고 건의도 했는데 앉아서 하세요. 네, 그때는 KTX 광주 KTX가 없었기 때문에 참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제 KTX가 결정이 되고 송정역 그다음에 무안공항 또 KTX가 이제 올해 11월달에 공사가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사를 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관심 가졌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광주 지역에서 전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이 장소를 제가 5개를 선정했어요. 이 5개를 선정한 것은 오로지 군사공항은 소음입니다. 소음 때문에 그런데 50년, 100년 후에도 소음과 전혀 무관한 장소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은 무안공항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운남면 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쪽, 서쪽, 북쪽이 바다예요.
그러면 전투기, 여객기는 소음이 없어요. 여객기는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한쪽으로만 뜨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소음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객기는. 전투기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장주비행,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남쪽, 서쪽, 북쪽으로 뻗어 있는 이 내리가 약 400~500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운남면이라는 것은 군사 공항에 들어가면 바로 읍으로 성격이 돼버려요. 면에서 읍으로. 그래서 일본으로 제가 운남면 내리라는 걸 가봤고요. 제가 유인물 들었죠? 유인물 한 50개 제가 복사해 왔는데. 유인물 참조하시는 거 달짝달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안군 고이도입니다. 고이도. 이 고이도라는 섬은 동서남북이 바다예요. 하나의 조그만 섬인데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로. 그래서 약 700m 정도의 거리를 왼쪽 하나 만들어주면은 하나의 섬 전체가 군사공항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영암군 F1 경기장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뭐 시끄러웠는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영암 F1 경기장이 있는데 영암 읍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남쪽에 보면은 이 간척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엄청난 간척지가 있는데 마찬가지 영암 방조제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소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솔라시도 해남 데이 프로젝트 산임해입니다. 산임해는 마찬가지 그 밑에도 금호 방지조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간척지예요. 여기도 한 500만 평이 있어요. 소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얼마든지 50년, 100년 후에도 소음하고 관련이 없는 참 공사도 적게들 같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설명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현재 무안공항하고 붙어있는 2km, 3km 서쪽에 있는 운남면 함유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려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많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장소가요 전남에는 정말로 군공항으로서 적합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지금 현재 무안 같은 경우는 군산 무안 군주민들 고향이 운남면입니다. 제가 지금 선정하고 있는 운남면인데 시끄럽다는 그 하나만으로만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말해서 종합 의견을 한번 보십시오. 종합 의견을 보면은 대구, 광주, 대구,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죠? 필수적으로 다른 것은 왜 발표를 다 하는데 군공항만큼 발표를 못 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도심 지역에 위치해서 밀집된 도심의 큰 소음과 안전성의 위협으로 신속하게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제 5가지를 제가 5가지 내용에는 딱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100% 갈 수가 있어요. 국방부에서는 첫 번째 국방부에서는 관련 법을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처럼 뭐 기부대 양형 뭐 4,500억 준다? 안 돼요.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관련 법을 수정해가지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합한 장소를 신속히 명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행 법에 의한 주민들의 투표, 군사공항 이전이 절대 불가해요. 절대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에서는 반대입니다. 안 받아요. 세 번째, 국토부와 국방부는 적합한 장소를 3~4곳 또는 4~5곳을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님 되겠죠. 지역발전에 관한 큰 그림, 중간에서 지역발전입니다. 3조 5조를 줘라요. 10년 동안. 군사공항에 옮기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빨라야 10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3조 5조를 지역발전 시켜주는 거예요. 1년에 우리 국가 예산이 500조, 600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3조 5조를 지역발전 시켜줘가지고. 조금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출발해야 되니까.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2, 3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 예산을요 3조, 5조 주면서 10년 동안 그 지역을 발전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군수 누구누구 지방 또는 다른 지역까지 전부 다 아까 말했던 홍보, 언론 홍보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시켜준다는데 무안군이 되든 영안군이 되든 신안군이 되든 해안군이 되든 보은군이 되든요 400만 평 정도는 100분의 4입니다. 100분의 4%의 땅을 군사공항을 결정해 줌으로써 그 지역이 엄청난 발전이 오지 않습니까? 100분의 4%라니까요. 그것도 안 해준다 하는 그 지자체 군수님은 정말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역 발전하고 전혀 관련됩니다. 박 대표, 마무리시겠습니다. 박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반응 정도에 끝내야 되거든요. 몇 분 얘기를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좀 줄여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님과 정치인은 지역 발전의 책임감으로 군산공항에 관한 임무 완수가 최고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군사공항 3곳, 대구, 수원, 광주죠. 이것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광역단체장의 사명감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수조 원을 예산을 줘야 된다. 큰 그림 그려야 된다. 거기다 첨단 산업단지, 항공기 산업단지, 물류단지, 항공기 전기공장, 기타 등등 적으시죠. 100% 찬성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언론사 말씀하셨죠? 홍보를 해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반응이 돌아옵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지역 발전 시켜준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적되고 반대를 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초만요. 예.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할게요. 후보자님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홍보도 못하겠죠. 그럼 국무총리, 국방부, 강주전당 상생의 해독제 구성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꼭 해주셔야 돼. 작년에도 그렇게 묵묵부답하고 국방부가 계속 대변인으로 어느 지역 학생님 모시라고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좀 진실의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청와대 국무총리시라니까 국무총리실 지금 국방부 공무원 이전 사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거기 계산을 나갔습니다. 그분한테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국무총리, 국방부, 청와대, 강주전당 상대 개표 조정할 수 있냐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지도 설정을 보려고 풀어서 보는다면 한국에서 설정해가지고 바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이 협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면 그 주사위 누구한테 던져주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역발상 따라가. 제가 얘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이미 여러 차례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박장순 대표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시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들 지금 특별법 개정안에도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첨삭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협의회에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명 위원장님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좋은 교훈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 통합신공 대구 시민주민단의 집회위원장을 하고 있는 서홍명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14년째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짓거리 어떻게 잘 되죠? 그래서 오늘 그 강주 주민위원회 위한 정책 토론회에 와서 제가 아마 이 강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4번인가 5번쯤 왔을 겁니다. 좀 실망스러워요.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규모나 이 조언을 받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는 것이 규모나 열정이나 이런 걸 보면 강주에서 발행되는 책자를 보고 이래 하면은 수만 명이 참여되어 있고 많은 단체가 되어 있고 이러는데 오늘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질 것입니다. 대구의 사정 제일 이제 선발 주자로 가고 있는 대구의 사정조차라도 정말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고 아까 발표하신
여기서 문의 갔다 오신 분은 네.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이전 운동을 갖다 14년째 했습니다. 조금은 좀 이거 금방 될 일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가 그 길을 갖다 다 틀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혐오 시설로 아니고 선호 시설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대구에서도 그 AV 후보진을 갖다 모집할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군의하고 의성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나마 만약 그것이 무산이 된다라 손치면 제3의 지역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국방부도 예전보다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했어서 인구 유입이 제일 시군마다 관건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화됐고 성도가 깊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특별법상의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 2003년 4월 5일 유성민 의원을 비롯한 12분의 어떤 의원들 발의에 의해서 19번 때 파기되어 버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그것처럼 기재부 반대에 의해 안 될 것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특별법상에 그렇게 큰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기후의 양육 방식, 기후재산, 양육재산을 앞지를 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질을 좀 한다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지금 관건에 대해서 의성하고 지금 논의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조금 단서를 달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빨리 이달 30일까지 하면 무산이 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는 안보의 민영 아래 그렇게 있었지만 그렇게 지금은 어려운 것은 다 해소가 됐다. 왜냐하면 대구가 선점해가지고 갔던 이런 부분들이 전국 우리 3개 지역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느 한 곳에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 일례로 이거는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이에요. 전남 강주에도 보니까 5개 예비 후보 대상 지역이 있네요. 대구에서도 예비 후보지 선정을 갖다가 선정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개 부분에 2개 후보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분란의 시가 돼서 아주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지만 지금 합의만 되면 모든 게 완결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혜령 집행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자료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강주가 안 보이는 문제나 이런 거나 대구가 안 보이는 문제나 아마 거기가 대동소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유하면서 하겠고 하여튼 희망 잊지 마시고 곧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김혜령 위원장하고 우리 서 위원장님이 소통을 좀 부지런히 하셔서 14년 노하우를 또 저희들한테 바로 좀 전수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잠깐만요. 5초고 1초고 제가 지금 급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2분 후에는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부재길 위원장 대표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5초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재길입니다. 이대혁 부회장님께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광주 민간공항하고 공공항하고 함께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전단이 떨어져요. 저희는 민간공항, 공공항에 함께 있는데 지금 내년 11월 달까지 민간공항이 지금 간다고 합니다. 민간공항이 먼저 가야 됩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광주가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는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착. 네. 그래서 절대로 먼저 보내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박수홍 5초만 얘기해요. 아니 가만히 있어. 그거 저 광주시청에다 다시 내가 강조하는데 광주시청에 메모해가지고 시장한테 절대로 먼저 보내면 안 된다 하더라고 했지. 우리 그 결론은 그렇게 메모를 해서 보고 하세요. 그 답을 우리한테 주세요. 자, 아니 그 말 안 들으면 우리 그 시민한테 다 없었거든. 그거 할 필요 없잖아. 뭐 시장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못대로 옆에서 거들먹고. 예. 5초. 말씀하세요. 이렇게 공공에 의한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재산이 있으면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런 것이 개정안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박성훈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방부에서 지금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한입니다. 인구 2,100명입니다. 우리 강주는 150만입니다. 이때 미사일기가 있습니다. 탄약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습니다. 150만 군무입니다. 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토론회를 약간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얘기 안 들으면 후회되실 겁니다. 아 그럴까요? 후회 안 하려니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전에는 찬성 반대와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오케이. 찬성 5% 반대 5%, 무관심 90%. 예비 이전 후보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 전부 관심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관심으로 유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도해야죠. 그 이후에 지난 총선에서 3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었는데요. 2개 선거구에서 2위를 한 후보들이 유치 공약을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국회의원들이요. 공약을 그래서 발표에도 넣고 유임을 해다 놓고 아마 차기 화성시장 선거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는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후보가 2명 이상 나올 걸로 봅니다. 현재 예비전 후보지 효과로 화성 지역의 찬성률이 통합신공항 찬성률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아마 광주도 예비전 후보지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판도가 바뀌게 되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통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깐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방부에도 수없이 저희들이 강조했고 국방위원장 만났을 때 수없이 강요까지는 아니고 강조를 하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비 후보지를 2군데가 아니고 최소한 5군데, 6군데도 좋다. 최소한 8군데 이상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해서 만들어내겠다. 이게 우리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가 해본 토론회 중에서 공직 40년 동안 토론회도 정책 토론회도 이렇게 진지하게 오래 한 적이 없어요. 오늘 1시부터 해가지고 2시간 40분 동안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핫 이슈를 가지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정말로 부족한 점을 실감하면서 앞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어떻게 하든지 이뤄내는데 초석을 마련하는데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반성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